그러면 이제 CR39 렌즈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원료 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노머에 촉매 등의 첨가물을 배합하여 모노머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 몰드를 조립합니다. 그래서 게스킷을 이용해서 상몰드와 하몰드를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원료를 주입하는 겁니다. 모노머를 아까 그 촉매 같은 거를 섞은 거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로에서 중압을 하고 1차 중압은 70에서 80도씨에서 20에서 30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2차 중압은 115도에서 2시간. 그러니까 처음엔 70도에서 80도에서 좀 긴 시간을 하며 두 번째 중압할 때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렌즈가 나오겠죠? 그래서 렌즈 확보, 상하 몰드를 분리하여 중압된 고체 상태의 렌즈를 얻는다. 그 다음에 이 어닐링은 조금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전기로에서 중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렌즈의 내부 응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로에서 어닐링 처리를 하는데 중압 과정에서 생긴 렌즈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중압 온도로 가열 후 천천히 냉각한다. 그래서 렌즈의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라고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닐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어닐링 과정까지 마치고 나면은 검사 후 렌즈의 역마, 그래서 렌즈 상태를 검사하고 반제품의 경우 목적함 골전력을 위키에 연마한다. 그 다음 과정은 착색, 이제 착색이 필요한 경우, 색깔이 필요한 경우 착색을 진행을 하고 내 마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드 코팅을 합니다. 플라스틱 렌즈가 내 마모성이 안 좋기 때문에 내 마모성 향상을 위해 하드 코팅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코팅, 뭐 필요에 따라서 반사 방지 코팅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막 방지 코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코팅을 그 이후에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CR39 렌즈의 제조 공정인데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모노모에 촉매 등을 이제 섞어서 준비합니다. 원료를 배합을 합니다. 원료 배합을 하고 이제 유리 몰드를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스킷을 이용해서 두 개의 몰드를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몰드 사이에 이 원료 배합한 거를 넣는 겁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전기로에서 중압을 하고 1차는 70도에서 80도 20에서 30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2차 중압은 115도에서 2시간 정도 중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렌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하 몰드를 제거하고 그래서 중압된 고체 상태의 이 렌즈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 뭐 고체 상태의 렌즈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로에서 어닐링 처리를 하는데 그 어닐링 처리는 이제 중압 과정에서 생기는 렌즈 내부의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이제 어닐링 과정을 하고 이제 렌즈 상태를 검사하고 목적한 굴절력을 얻기 위해서 연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색을 하고 뭐 이제 내마모성이 약하기 때문에 내마모성 향상을 위해 하드 코팅을 이제 앞뒤로 이렇게 하드 코팅을 진행하죠.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반사 방지 코팅이나 수막 방지 코팅을 이 위에 더 입힐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인 제조 공정입니다.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순서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CR39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CR39에 대한 특징도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어떻게 제조가 되는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일단은 뭐 몰드와 게스킷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제조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는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열 경화성 수지 중에서 이제 CR39를 했기 때문에 트라이벡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트라이벡스는 조금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방탄 소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라이벡스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개발한 폴리우레탄계 플라스틱으로 폴리우레탄계다. 기존의 폴리카보네이트보다 광학적 특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하다. 이 폴리카보네이트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트라이벡스는 폴리우레탄계 플라스틱이고 이제 이 트라이벡스와 폴리카보네이트를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광학적 특성과 내충격성이 폴리카보네이트보다 조금 더 좋다. 특히 내충격성이 굉장히 우수하여 미국의 공격용 헬리콥터의 아파치의 전면장이 바로 트라이벡스다. 그러니까 방탄 소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또 소금물, 로션 등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우수하여 모든 면에서 완벽한 렌즈 재료로 평가받고 있다. 렌즈의 제작은 주로 캐스팅법으로 생지를 제작한 후 전후면 가공에 의해 이루어진다. 트라이벡스의 물성과 특징. 먼저 일단 투명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내충격성 등도 굉장히 좋아요. 뭐 나중에 PC렌즈와 비교하는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는 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투명성도 좋고 내충격성도 좋고 굴절률은 1.53으로 크라운 유리와 비슷합니다. 굴절률은 이제 아까 열 경화성에서 나온 CR39 렌즈는 1.50 정도였잖아요. 조금 더 굴절률이 높습니다. CR39보다는. 그리고 아배수는 43에서 46. CR39는 이제 아배수가 58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배수는 조금 떨어져서 상해 선명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중이 1.1 정도. 요거 조금 중요하고요. 굉장히 많이 가볍습니다. 현재 시력 보정용 렌즈 중 가장 가볍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비중이 1.1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화학성이 우수합니다. 내열성도 우수하고요. 자외선 차단 효과도 우수합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 많죠. 이게 일단은 트라이벡스의 특징인데 트라이벡스는 방탄 소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열가속성 수지에 나오는 방탄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와 비교하는 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열 경화성 수지를 했으니까 열 가속성 수지. 요것도 이제 달랑체, 이제 모노모가 부가결합 또는 공중결합에 의해 결합된 선상 모양의 고분자 화학물로 1차원적인 긴 사슬 모양으로 결합으로 열을 가하면 연화된다. 뭐 기본적인 아까 저번에 배웠던 플라스틱 소재에서 열 가속성 수지와 똑같은 말이죠. 그 종류에는 폴리카보네이트, PMMA, 뭐 아크릴, 이제 아크릴 계열의 수지죠. PMMA가 대표적이다.
그러면 경화성과 가소성. 기본적으로 두 개는 비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경화성 수지로는 CR39가 있었고, 트라이벡스. 그리고 가소성은 폴리카보네이트. 그리고 PMMA. 이게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이제 PC 렌즈라고도 불리는데, PC 렌즈는 치수 안정성과 내충격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내충격성이 우수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탄 소재라고 봐주시면 돼요. 안경 렌즈로 사용되기 전부터 방탄성 소재로 널리 알려져 내충격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의 특징이고요. 폴리카보네이트의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면 공업용 플라스틱 중 뛰어난 내충격성을 가지고 있다. 충격성을 굉장히 잘 버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가시광선의 투과율은 약 89%로 아크릴과 거의 같은 투과율을 가지고 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광학적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일단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약 89%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며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성형 수축률이 작고 성형시 치수 정밀도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독성이 거의 없어서 식품 용기, 의료기구 등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와 이제 뭐 트라이벡스랑 비교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둘 다 내충격성은 굉장히 좋은데 긁힘에 대한 저항성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출제될 때 내충격성은 굉장히 좋지만 내 마모성이 떨어지는 렌즈 소재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는 방탄 소재인데 내충격성이 굉장히 좋은 소재다. 하지만 내 마모성은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긁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격성이 좋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는 무테, 반무테 이런 안경으로 많이 쓰이고요. 이런 이제 무테, 반무테에 쓰인다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문제 푸실 때 굉장히 용이하실 거예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충격성이 좋고 내마모성이 떨어지는 안경 렌즈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내충격성이 좋아 무테나 뭐 반무테용 렌즈에 사용이 되는 렌즈 종류는 재질은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는 무테나 반무테에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방탄 소재이기 때문에 고글용 렌즈 에도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사출 성형법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러면 방탄 소재인 트라이벡스와 폴리카보네이트의 비교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PC 렌즈와 트라이벡스 TVX 렌즈의 비교인데, 굴절률을 보면 트라이벡스가 좀 더 낮죠? 폴리카보네이트가 좀 더 높아요. 그러면은 트라이벡스 렌즈가 좀 더 두껍겠죠? 그래서 고도수에는 폴리카보네이트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죠. 굴절률이 높기 때문에 렌즈가 얇게 나오기 때문에 고도수에는 폴리카보네이트가 조금 더 적합하다. 아배수는 트라이벡스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선명하다라는 말이겠죠. 트라이백스가. 비중은 1.1 트라이백스가,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는 1.22. 트라이백스가 굉장히 많이 가벼워요. 1.11로. 긁힘에 대한 저항성, 그러니까 내 마모성은 폴리카보네이트는 0.2, 트라이백스는 0.6. 폴리카보네이트는 긁힘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작은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같이 외워주세요. 충격에 대한 저항력은 둘 다 안전하다. 그래서 내 충격성은 둘 다 좋고, 내 마모성은 폴리카보네이트가 굉장히 안 좋다. 강한 대신에 잘 긁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학적 저항력은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는 보통이고, 트라이백스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둘 다 안전하고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외워주시면 조금 편하고요. 폴리카보네이트나 트라이백스 둘 다 방탄 소재이고, 내 충격성이 굉장히 좋지만 긁힘에 대한 저항력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트라이백스가 다양한 점에서 좋은데 좀 더 비싸요. 이게 약간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굴절률이 폴리카보네이트가 좀 더 높다 보니까 고도수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가 조금 더 용이한데, 이제 아배수 같이 상해 선명도도 트라이백스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를 같이 외워주세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열 가소성 수지의 두 번째 소재, 폴리메틸 메타 아크릴레이트, PMMA라고도 불립니다. PMMA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이제 예전에 콘택트 렌즈, 하드 렌즈 재질로도 사용을 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크릴 계열의 수지로 투명성도 굉장히 좋고요. 생체 친화성이 우수합니다. 이제 PMMA가 예전에 하드 렌즈로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체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렌즈로도 쓸 수 있었던 거고, 선글라스 및 패션 안경용 인공 수정체와 이제 콘택트 렌즈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됐었던 제품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하드 렌즈가 조금 바뀌었죠. 다른 소재로 뭐 실리콘 소재도 많이 쓰고, 요것도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와 마찬가지로 사출 성형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PMMA는 이제 생체 친화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사출 성형으로 된다,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렌즈를 이제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을 나눠서 조금 진행을 했는데, 이제 플라스틱 렌즈 전체의 과학적 성질이나 어떤 성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광 투과율, ADC 렌즈, 아크릴 렌즈, PMMA 렌즈, PC 렌즈의 투명성은 크라운 유리와 비슷합니다. 굴절률이나 색 분산은 ADC의 굴절률과 분산율은 크라운 유리와 거의 같은 값을 가진다. PC의 굴절률은 크라운 유리보다 크지만 반대로 아배수는 작고 색 분산이 크다. 요거 아까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렌즈는 이제 굴절률이 1.59 정도 됐었죠. 크라운 유리보다 굴절률이 크지만 아배수는 29 정도 됐어요.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래서 색분산이 크다. 이제 플라스틱 렌즈의 물리적 성질에서 비중을 알아볼 건데, 유리에 비해서는 플라스틱 렌즈들이 전체적으로 다 가벼워요. 그래서 ADC 렌즈는 1.32, PMMA는 1.19, PC는 1.20, 뭐 트라이백스는 1.11,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가볍다. 유리에 비해 가볍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내 충격 시험에 의하면 PC, PMMA, ADC 순으로 이제 충격성이 측정이 됩니다. 특히 PC 렌즈, 폴리카보네이트는 방탄 소재이기 때문에 아주 큰 충격 강도를 가지므로 플라스틱 렌즈는 강화 렌즈로 취급이 됩니다. 여기서 내충격성에 대한 실험은 미국 FDA 기준을 0.2줄 이상으로 플라스틱 렌즈의 재료는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한다. 이 말은 내 충격성이 플라스틱 렌즈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중 PC 렌즈가 굉장히 큰 충격 강도를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표면 강도, 이제 안경 렌즈의 표면 경도는 이제 내 마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내 마모성은 ADC, PMMA, PC 순으로 ADC가 가장 우수하다. 요거 아까 제가 4H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PC 렌즈는 내 충격성이 굉장히 우수한 대신에 내 마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잘 긁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ADC 자체가 플라스틱 치고는 굉장히 내 마모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모성은 뭐 ADC, PMMA, PC 순으로 ADC가 가장 우수하다. 그리고 가공성, 그리고 뭐 절삭, 절단, 접착 등 모든 가공에 있어서 유리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가공이 조금 더 용이합니다. 플라스틱 렌즈가. 그리고 내열성 및 내약품성. 내열성은 ADC, PC, PMMA 순으로 ADC가 내열성이 가장 우수하다. 내약품성에 있어서 ADC는 유기용제에 거의 침해되지 않지만 PMMA와 PC는 유기용제에 침해된다. ADC 자체가 내양품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기용제란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 상태의 유기화학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약품성이 ADC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웠던 ADC 렌즈, 뭐 CR39 렌즈, PMMA 렌즈, PC 렌즈,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크라운 유리 렌즈를 물리적 성질을 이제 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중은 당연히 크라운 유리가 제일 높고, 플라스틱 렌즈는 다 가벼운 편입니다. 유리 렌즈에 비해서. 내 마모성은 ADC가 4H 정도 된다 했고, 유리가 9H라 했잖아요. PC는 B, PMMA는 EH. PC가 그만큼 내 마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PC가 폴리카보네이트 렌즈가 제일 내 마모성이 떨어진다. 내 충격성은 폴리카보네이트가 제일 좋겠죠. 방탄 소재니까. 연화 온도는 ADC는 210도, PMMA는 118도, PC는 153도입니다. 굴절률은 이제 ADC가 1.5 정도 되고요. PMMA가 1.49, PC가 1.58, 그리고 크라운 유리가 1.523 정도. PC 렌즈가 굴절률이 굉장히 높아서 고도수에 굉장히 좋다. 하지만 아배수는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아무래도 유리가 가장 아배수가 높긴 하고요. 빛 투과율도 ADC는 89에서 92, PMMA는 92, PC는 85에서 91, 92, 크라운 유리는 빛 투과율도 PC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조금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중은 유리가 제일 무겁고 내 마모성, 그러니까 긁힘이 많은 건 PC 렌즈가 가장 긁힘이 많다. 하지만 PC 렌즈는 내 충격성이 가장 좋고 굴절률도 가장 높다. 하지만 아배수도 가장 떨어지고
빛 투과율도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나마 이제 안경 렌즈를 플라스틱 소재의 안경 렌즈를 조금 이해를 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